안녕하십니까. 논리와 IoT 코딩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승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논리와 IoT 코딩 교과목의 비교과 과목이죠. 비교과 과목인 이제 과학의 양기를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그 교양 과목이라든지 비교과 과목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 저와 함께 수업을 듣는 분반도 있죠. 저와 함께 수업을 듣는 분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하고 수업을 듣는 분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수업이 진행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 위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교과목, 이 과학의 한계라는 이 비교과 교과목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과목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인 그 논리적 사고 및 응용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맞고 다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맞고 다름을 우리는 이제 0과 1로 표현을 해서 하는데, 그 맞고 다름을 이제 구분하는 능력을 우리는 이제 코딩이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비주얼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두이노라는 이제 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아두이노 보드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프로그래밍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과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교과목에 이제 우리 15주 수업이 이제 진행되지만 이 15주 수업 진행 가는 도중에도 약간의 응용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이제 서포트 할 수 있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 교과목, 즉, 과학의 한기도뿐만 아니라 논리와 IoT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교과, 비교과 모두, IoT라는, 그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프로그램 구조를 이해하고 레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어떤 뭐, 너무 큰 개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보드, 코딩, 그 다음에 임포트, 뭐 컴파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정도 구조만 이해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 지금 교과목의 학습에 약간의 어떤 학습 향상의 효과, 레벨업이 되는 효과를 주면 우리 비교과는 이제 성공한 거죠. 음. 자, 우리 과목도 지금 우리 비교과 과목도 실습합니다. 바로 실습 들어갈 거예요. 이미 정규 교과 시간에 어느 정도 실습이 지금 진행이 돼 있죠. 지금 아마도 실습 실험 보고서까지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하는데 뭐 온라인 컨텐츠다 보니까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 실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이 우리 정규 수업처럼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따라 하면서 쭉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 그러죠. 우리 대학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이 뭐 전문, 창의, 나눔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 교과목은 말 그대로 뭐 아마 각 수업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수업 계획서에 전문 역량하고 창의 역량이라는 걸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목은 이제 전문 역량하고 창의 역량이 이제 대충 하면 8대 2 정도, 80에 2 정도. 그러니까 전문 교과목이 강한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전문 지식,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이 접하지 못했던 뭐 아두이노 보드, 뭐 C 언어, 뭐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죠? 컴퓨터 도구도 이용하고 아두이노 보드도 이용했을 것이고 실제 와서 했다면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 정보 활용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뭐예요? 논리적 사고죠. 논리적 사고가 응용 능력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논리적 사고와 응용 능력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알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핵심 역량은 전문하고 창의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비교과 과목이 과학이 한 개인데, 우리 비교과 과목은 나비 마일리지, 나의 비교과라고 해서 우리 비교과 과목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약 42포인트의 마일리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뭐 금액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장학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잘 모아 두시면 나중에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는 이 나비 마일리지가 42포인트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아두이노 보드예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 까만 부분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제작도 들어갔고 실험도 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있죠, 어떤 문법적인 기본적인 설명은 물론 우리 예제에서 하듯이 합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너무 기초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합니다. 그쵸?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앞으로 향후에 살아가야 될 세상, 지금부터 뭐 이미 시작됐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 기술이 융합된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공의 그 이상의 융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융합 기술을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융합 기술을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이 융합 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제 두뇌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목이나 비교과 과목 모두 다 여러분에게 전문 역량하고 창의 역량을 이제 주고자 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드론도 보이고요. 스마트 홈 제어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건 스마트 홈 제어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스마트 팜이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가로등 혹은 조명 이런 것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요런 가상을 해서 LED나 어떤 센서에 측정된 값을 코딩해서 동작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최종적으로는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이런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 이렇게 되구나, 아 이런 원리였어, 요 정도만 이해해도 저는 우리 교과목이나 비교과가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전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원리도 있었어, 우리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아두이노 보드 이용하는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센서든 아날로그 센서든 값을 받아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떤 값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값을 파악을 하고 이 파악된 값을 가지고 코딩을 해서 아웃풋을 도출시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그래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에 각종 센서의 어떤 통신 기술을 부여하고 우리 C 언어로 코딩을 합니다. 뭐 C 언어만 코딩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랭귀지가 있어요. 파이썬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스크래치라는 것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C 언어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C 언어로 할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를 통해서 어떤 논리적 사고를 형성을 시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 순서도 구조 아마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쵸? 우리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고 스티브 잡스. 얼마나 코딩 교육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뭐 아래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뭐 C 언어, C++, 자바, 파이썬, PHP 어떤 랭귀지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랭귀지를 써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C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 코드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랭귀지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접하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실제로는 그 교육용 키트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교육용 키트로 실제 실험을 못하죠, 지금 현재. 우리 저녁에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요거를 대신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띵커캐드 있잖아요. 띵커캐드 시뮬레이터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드 가지고 할 때는 스케치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지만, 시뮬레이터 가지고 할 때는 띵커캐드를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각 분반마다 수업 형태가 다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익숙하죠, 이제.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스케치고요. 스케치 쓰는 분반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교육이 들어간 분반. 저희 분반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소개는 했어요. 소개는 했고, 뭐 다른 분반은 아마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여러분한테 익숙한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우리 항상 시뮬레이터로 하는 것들이 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지금 이 비교과 수업도 동일하게 요걸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목표 뭐예요? 자, 일단 사물인터 원리 이용합시다. 이거는 우리 교과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응용을 통해 논리적인 창의를 사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논리와 IoT 코딩이라는 과목의 수업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 즉 과학의 한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의 서포트적인 작용을 하고 여러분을 레벨업을 시키는 게 이 비교과의 목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우리 플립러닝, 뭐 IBL, 상호작용인데 우리 이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뭐 질의응답 게시판, 뭐 그 다음에 질문, 문자, 쪽지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 교육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조금 더 이쪽에다가 치중하고 응용 쪽에서는 논리적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온라인 비디오 학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규국가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다 온라인으로 지금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OT는 마무리하고, 이어서 이제 우리 교재 외의 자료, 우리 교재 외의 자료로,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뭐, 다른 교수님들과 뭐,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교수님들이 이야기 드렸겠지만 기본 구조는 이제 셋업하고 루프 함수로 되어 있다. 예, 그건 아시겠죠? 이게 이제 셋업 함수는 이제 초기화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루프는 이제 연속적인 어떤 반복을 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이 뭐였죠? 자, if입니다. if. 그래서 if 우리말로 하면 만약에라는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는 조건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액션 A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렇지 않다면 액션 B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조건문이 if문이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오는 이제 500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pin5 input이 500보다 작다라는 조건인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관계연산, 즉 크냐, 적냐, 같냐, 같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관계연산이나 논리연산, 즉 and나 or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관계연산하고 논리연산의 결과는 무조건 어떤 타입으로 들어오냐면 참과 거짓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치가.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액션 A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else로 가면 액션 B를 해라 라는 거고 if, else 거짓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걸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if의 블럭이라고 하는데 실행 구문이 하나일 때, 그러니까 즉 액션 A라는 실행 구문이 하나일 때는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줄 이상의 어떤 실행 구문을 할 때는 블럭으로 묶어줘야 된다. 아셨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f에 방금 전에 조건에 만족하면 액션 A 하고 if 구문은 무조건 빠져나옵니다. 자, 근데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500보다 뭐랄까? 500보다, 작다. 작은 것이 만족하지 않다면 else if로 넘어가요. 그러면 크거나 같냐? 이것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else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f에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면 액션 A만 하고 if 구문은 무조건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if의 구조는. 자, 폼은 많이 쓰죠. 우리 배열에서 썼을 거예요, 아마. 배열에서 썼을 것이고, 자, 포문의 가로 안에, 즉 대표적인 반복문 쓸 때 폼을 쓰는데 아마도 while 구문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포문은 가로 안에 첫 번째에 들어있는 값이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세미콜론 조건입니다. 조건.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증가나 증감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이 초기 값이 이 조건에 만족할 동안에 반복을 하게 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초기 값이 없어요. 여기 빠져나왔어. 그러면 포문의 밖에 이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고, 인크리먼트 같은 거는 포문의 가장 아랫줄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먼 뿔뿔, I 뿔뿔, A 뿔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높아지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하이는 1, 로우는 0, 켰다, 껐다, 맞다, 다르다, 참과 거짓, 즉 논리의 출력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썼죠? 디지털 라이트 할 때 썼습니다. 그쵸? 디지털 라이트 할 때 쓸 때. 그럼 디지털 라이트는 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냐면 시스템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시스템 입장에서 라이트 했다. 여러분이 시스템 입장에서 라이트 했다는 말은 출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디지털이 들어왔어. 그럼 디지털 라이트는 디지털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 라이트는 뭘까요? 아날로그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아날로그 리드는 아날로그 입력이 되는 것이고 디지털 리드는 디지털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신호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low, 왔다 1, 안 왔다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디지트라고 합니다. 이 디지트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해 드렸고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13번 LED는 기본 LED. 꽂자마자 불이 들어와요. 자, 넘어가시고 여기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습니다. 다 수업 시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석은 빼고 한번 볼게요. 자, 주석은 빼고 보니까 int LED 13인데 셋업 함수 밖에 있네요. 셋업 함수 밖에 있어요. 무슨 변수?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 자, 뭐가 전역 변수예요? LED가 전역 변수예요. 근데 이 13이 들어온 값이 실수 아니죠? 그럼 뭐예요? 정수. 그러니까 int의 데이터 타입을 써야 돼요. 얘랑 짝꿍이야. 그죠? 근데 LED는 이제 전역 변수에서 프로그램 코딩 영역의 전 영역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초기화 보니까 핀 모드 13번 아웃풋. 그러니까 13번을 아웃풋 모드로 해라라는 것이고 주석 빼고 루프로 들어갔더니 13번 LED를 켜고 1초 후에 뒤에 있나? 1초 후에 뭐 여기 있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디지털 라이트 LED 로우 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13번 LED를 깜빡 켜라라는 거죠. 자, 주석은 이제 뭐 여기서 영문으로 나와 있지만 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헬로우 아두이노. 헬로우 아두이노. 자, 우리가 이제 첫 구문의 시리얼 모니터 상에 어떤 출력 값을 해야 돼요. 그 시리얼 모니터, 직렬 모니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직렬 모니터 상에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자, 시리얼 모니터 쓸 때 직렬 모니터라 하죠. 이 직렬 모니터 쓸 때는 반드시 써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셋업 부분에 시리얼 비긴이란 걸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루프에 보니까 시리얼 모니터에, 여기 시리얼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할래? 근데 LN이야. 줄 바꿔서 출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뭘 출력해요? 이 문자열, 땡땡이 있는 문자열, 헬로 아두이노라는 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딜레이 1000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헬로 아두이노가 1초 간격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요. 자, 요거는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기 띵커캐드 이용했죠. 뭐 다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 간격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포트가 연결이 됐을 때예요. 그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우리 논리와 IoT 코딩 수업 영상 이렇게 보시다가 저는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포트가 연결이 활성화가 안 돼요. 비활성화돼요. 즉 회색 버튼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 시뮬레이터 상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아두이노 보드가 없어요. 실제 아두이노, 물리적인 아두이노 보드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딱 꽂았을 때 포트를 잡겠죠.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가 없는 상태에서 꽂을 때 비활성화는 정상이에요. 그죠? 정상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우리 수업 시간 안 했던 거, 요거 한번 할 겁니다. 요거 갑자기 예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int LED 13이라고 나와 있어요. int LED 13. 자, int LED 13은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기본 LED예요. 기본 LED. 우리가 추가로 LED를 장착하지 않아도 돼요. 기본 LED고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 상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 9600을 했고 LED 13번 LED를 출력 모드로 바꿨어요. 자, 근데 이 루프 부분에 if 구문이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죠. 그러면 if serial.available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시리얼 모니터에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쓸 수가 있다면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 상에서 입력할 수 있다면 이란 거거든요. 근데 키보드 상에서 자판에서 뭘 치든 간에 여러분 자판을 어떤 값을 치든 간에 얘는 다 뭘로 받아들이냐면 문자로 받아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정수 타입이에요. 자, read라는 원래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read라는 이 함수는 반환 타입, 즉 return 타입이 int인 거예요. 근데 이제 int나 차나 맞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erial.read라는 건 뭐냐면 시리얼 모니터에서 입력받은 값을 in차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만 받겠죠. 차행이니까. 자, 그런데 if in차의 값이 1과 같다면, 그러니까 1이라면, 그러니까 1을 입력했다면 13번 LED 켜라. 그렇지 않고 2를 했다면 13번 LED 꺼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코드를 보니까, 키보드 상에서 입력한 1번과 2번의 값을 가지고 LED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예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우리가 시뮬레이터 상에서 아마도 다음 차시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차시 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출력 코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제공하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한테 제공할 자료입니다. 여러분 제공할 자료가 여기에가 이제 설명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스텝도 들어있고 이런 실험 화면도 캡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화면은 이제 스케치에서 제공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차시 시간에 요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무슨 변수, 전역 변수, 셋업 함수, 루프 함수, 기본 함수, 시리얼 모니터 써야 해. 시리얼 비긴 9600.
그 다음에 핀 모드, 아웃풋 모드, 13번 아웃풋 모드, 룩업에서 if 구문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키보드상에서 어떤 키가 입력이 됐을 때, 즉 시리얼 어베이어블 이용할 수 있다면, 근데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값을 이용을 했겠지? 그러면 read 함수를 가지고 읽어드려서 인차라는 변수에 적어놓고 요게 1이라면 키고 2라면 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요거 한번 다음 차시 때 한번 할 겁니다. 자, 다음 차시 때 할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자료는 제공해 드릴게요. 자, 이번 첫 번째 과학의 한계 첫 차시 듣느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